과연 돈을 많이 벌어본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운용하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오늘은 돈을 운용하는 방법,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돈을 좀 많이 굴려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돈을 많이 안 굴려보신 분들은 그렇게 돈을 운용하는 게 맞나? 약간 그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전제는 여러분들이 투자에 어느 정도 능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유념하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로 제가 이제 와이프한테, 재무부 장관님한테 테슬라 자동차를 사드렸습니다. 테슬라 자동차를 사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현금이 있죠. 그래서 테슬라를 전액 현금으로 사줄 수도 있지만 5천만 원 정도를 카드 할부를 했어요. 좀 이해가 안 되죠? 왜 카드 할부를 했을까? 카드도 이제 신용카드도 없거든요. 저희는 없어요. 근데 그 테슬라를 사기 위해서 신용카드도 새로 발급을 받으면서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신용카드의 할부 이자가 2.5%더라고요. 그래서 5천만 원으로 2.5% 이상 1년에 수익을 낼 수 있으면 내가 돈을 거기에 묶어두는 것보다, 한 번에 내버리는 것보다 들고서 그 돈으로 계속 수익을 내면은 어찌됐든 저찌됐든 내가 더 이득이겠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이제 차를 샀는데 작년에 그 차를 샀다 셈치고 5천만 원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주식을 해서 수익률이 15% 정도 났어요. 물론 많은 수익률은 아닙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2.5%보다 7배 정도 수익을 낸 거죠. 그냥 돈을 차를 사는데 써버린 것보다 돈을 굴려서 7배 정도의 수익률을 더 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돈을 고여있게 하면 안 됩니다. 돈이 돌도록 해야 되거든요. 돈은 일을 하는 곳에 가 있어야 돼요. 돈을 깔고 앉아 있는 것보다 돈이 약간 그곳에서 일을 할 수 있게 우리가 좀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얘기를 더 해드리면은 제 지인 중에서 이제 저랑 같이 투자하러 다니는 지인이 있는데 그 지인은 재산이 한 제 생각엔 200억에서 3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뭐 통장을 보진 않았지만 같이 투자하거나 운용하거나 하는 걸 봤을 때 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년 전에 집을 샀습니다. 이 지인이. 그런데 그 집이 15억 2천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든 깎아달라고 해가지고 대출을 받아야 된다. 15억이 넘어가면 대출이 안 나온다. 그래서 나는 집을 못 산다. 그래서 14억 9,900만 원까지 깎아서 집을 샀습니다. 뭐 깎은 건 좋아요. 한 2천만 원 정도 깎았죠. 근데 그 깎고 나서 대출을 최대한 받았어요. 이 최대한 받았던 게 4억 8천 정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 돈 10억 그리고 대출 한 4억 8천 정도 받아서 집을 사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야 뭐 자산이 200억이 넘는데 그거 그냥 뭐 일시불로 주고 사지 뭘 대출을 받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지인은 또 그 돈으로 이제 그 당시에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것에 좀 투자를 했어요. 또 수익률이 2배 이상 나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위험한 투자지만 따지고 보면 그 지인한테는 뭐 그 돈이 큰 돈이 아닐 수 있겠지만 그렇게 돈을 묶어두는 걸 좋아하지 않는 거죠. 저랑 똑같습니다. 저도 돈을 깔고 앉아있거나 묶어두거나 이렇게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돈은 계속 돌아야 돼요. 돈이 돌아야 되고 눈사람처럼 조금이라도 굴려야 조금이라도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식으로 돈을 계속 굴리고 운용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주로 얘기하죠. 전세도 전세대출을 80% 받으시라. 그리고 이 돈을 굴려서 전세 이자보다 높게 나오면은 이득인 거 아니냐.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나서 그러면 전세금을 다 날리면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준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돈을 계속 불릴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내가 능력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투자 시장에 뛰어들면서 나의 자본이 묶이지 않게 계속 돌아가게 융통하게 그렇게 운용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부동산 공부를 하세요. 주식 공부를 하세요. 재테크 공부를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능력을 쌓아두게 되면 그 능력은 어디 안 갑니다.
그걸 계속 활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능력치를 최대한 올려놓고 어떻게 보면 자금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레버리지 이런 걸 좀 활용을 해서 재산이 늘어나는 속도를 조금 빠르게 할 수는 있습니다. 단 이 모든 전제는 수차례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능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런 투자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른 사람 말에 이렇게 귀가 팔랑팔랑 해서 하는 투자보다는 나의 소신과 나의 기준을 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또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내용을 알려드렸지만 이미 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제 방송을 보시는 많은 초보자분들, 이제 시작하시는 불인이분들, 주린이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활기찬 월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